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이세경입니다. 현재 다운교육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그 밖에 시대인재 세종학원 그리고 대성 모의고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약해서 드릴 말씀은요.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구과학을 이제 대학별로 어떤 과에서 요구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바뀐 과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험 대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학교별 편제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중상고하고 진선여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1학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우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별로 어느 과에서 지구과학을 요구하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준비한 표는, 요 자료는 다운교육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비치해 놓겠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뭐 대기, 해양, 천문, 지구, 우주, 에너지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하고 관련된 과들이 지구과학 과목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직 연대나 이대는 발표가 안 됐는데 발표가 안 됐지만 아마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뭐 시립대, 동국대, 숙명여대, 어떤 단어가 과의 단어에 지구과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들은 지구과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숭실대, 덕성여대, 아주대는 뭐 특정 과를 지정하지 않고요. 과학교과 전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구과학을 들어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교류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요약이, 학생들이 이제 과학 과목 말고 사회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사회 과목을 선택하느니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이과에는 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대부분 이제 의견을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바뀐 지구과학 과정이 그전 지구과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과목의 특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페이지 하나에 담지 못할 만큼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구과학은 그보다 양이 방대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해양학, 대기과학, 지질학, 천문학, 좀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주단원, 이런 식으로 성격이 다른 4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요, 새로 추가된 과목이고요. 기존의 중상 과정에서 올라온 과목하고 기존의 G2 과정에서 내려온 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빨간색 화살표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 이제 올해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대략 예상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될지 이거보다 살짝 위가 될지, 어쨌든 간에요, 하나의 시험에 치르는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분량이 많았는데, 분량이 많았던 작년에도 대략 이제 한 번의 시험당 6개에서 7개 정도 많으면요, 그런 이제 과목들이 시험 범위였는데 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첫 시험을 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보실 거는 기존의 지구과학하고, 현재 그러니까 지금 고3이 수능에서 치르고 있는 지구과학하고 예비 고2가 바뀐 지구과학하고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기존의 2단원 내용이 1단원으로 올라오고요. 기존의 1단원 내용이 2단원으로 내려가고요. 우주 단원은 그대로 같은 위치에 있고요. 이 마지막 단원에 계산이 많은 것은 공통점이고요. 그런데 어떤 단원이 빠졌냐면은 기존 지구과학의 앞부분하고 우주 끝부분, 이 2단원이 빠졌고요. 소단원으로 4단원이 빠진 만큼 새롭게 4단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차이는 크게 없어요. 분량 차이는 크게 없는데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 수업하다가 개정되면서 빠졌던 요 단원하고 요 단원이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두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은 얘가 19번에 나오면 얘가 20번, 여기가 19번에 나오면 여기가 20번, 이런 식으로 가장 어려운 두 단원이 빠졌기 때문에, 두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요, 바뀐 지구과학은 체감 난이도는 조금 내려가셨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새로 들어온 단원들에 좀 암기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량이 많다는 거는 계속 염두에 두시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험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이 많죠. 많은 양을 잘 정리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선택 말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지구시스템과학과 행성지구과학을 안내를 드렸는데, 이 시간은 개정 지구과학을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화면으로 넘어가고,
학원에 방문해 주시면 위인물로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계정지구학을 좀 요약을 드리면요. 성격이 다른 커다란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단원마다 6개에서 7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이제 바뀐 과정에서는 하나의 시험당 대략 9개에서 10개 정도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양이 많았던 얘기죠. 전체 분량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압축되면서, 그리고 내신 기준으로 암기 내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지구과학의 아까 구성이 마지막에 있는 이 3단원 우주단원에 약간 계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난이도는 마지막 기말고사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3월을 앞두고 하는 첫 설명에서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말씀 뭐냐면, 생각보다 첫 시험이 굉장히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학생들이 첫 번째 치르는 중간고사를 가장 긴 시간 대비를 했어요. 겨울방학부터 대비했기 때문에 가장 좀 학생들의 그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첫 시험을 조금 쉽게 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첫 시험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등급 산출이 1년에 4번의 시험을 통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첫 번째 중간고사를 조금 못 봤어도 나머지 3번 동안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2번의 시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지구과학뿐만이 아니라 선택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시험의 목표는요, 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겠다가 아니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하는 이 모 학교에서는 첫 시험을 치렀더니 100명이 10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 등급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10명 중에서 8명이 제 수강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어떤 시선을 조금 제안해 드리고 싶냐면,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지구과학이 어떻게 내신에서 진행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여기 현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집중이수제를 채택했던 학교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에요. 제가 작년에 은광여고를 함께 이제 대비했었어요. 은광여고가 집중이수제 학교인데,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1년 과정을 한 학기 압축해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데 굉장히 버거워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다라고 공지가 된 다음에 진행이 되다가 실시간으로 공지가 옵니다. 선생님, 요 단어는 빠졌습니다. 요 단어는 빠졌습니다. 심지어 시험을 앞두고 딱 한 주 전에 어떤 특정 단원이 빠진다는 공지가 내려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 좀 아깝죠. 공부하고 있었고 자료가 나갔고 대비를 했는데 특정 단원이 빠지는데 어떤 단원이 빠질지도 모르고 공부했던 자료가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이 첫 번째 대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금 난해한 대비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들, 모든 단원들을 다 본 다음에 쳐내야 되는 과정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마 이 고민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양이 많았기 때문에 주어진 학사 일정 동안 나가기에 조금 버거우시겠죠. 그럴 경우에 아까 제가 새롭게 4개의 소단원이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추가된 4개의 단원이 빠지고 기존의 지구과학 단원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미 남아있는 기존의 단원들은 문제풀이 상당히 많아요. 검증된 문제들이. EBS 문제, 평가 문제. 근데 새로 들어온 단원들은 전국적으로 퀄리티 있는 시험을 치르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 확보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개발했을 때 약간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고, 게다가 개정되면서 들어온 단원이 기존의 단원들하고 살짝 좀 성격이 이질적이에요. 기존의 단원들은 유기적으로 쭉 구성이 되는데 새로 들어온 단원들이 약간 조금 성격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개정된, 추가된 단원들을 빼실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대비가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이제 각각의 학교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학교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맞게 대비가 조금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경우인데, 역설적으로 정말 모든 단원을 다 나가는 경우죠. 정신없을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해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아져 있고요. 지구과학뿐만이 아니라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역대급의 가장 좀 복잡하고 힘들고 체력적으로 버거운 그런 내신 기간이 될 것 같은데, 물화생 전부 다 굉장히 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대비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부터 효율적으로 지구과학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강의 표준 시간표고요. 단계별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제 수업 커리큘럼이고요. 저도 한번 이제 학생들의 후기를 넣어봤습니다. 쑥스러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멈추시고 보시면 각각의 글자들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도 상당히 보람있게 보냈습니다. 다수의 학교에서 전교 1등 학생들을 배출을 했고 수많은 학생들이 1등급의 어떤 그 성취도를 누렸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꼭 이제 1등급은 아니고 하더라도요.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수능도 역시 만점 배출을 했고요. 어쨌든 좀 성과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 제 수업하는 화면이고요.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빠르게 넘어갔지만 성과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학교를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경기여고의 실제 시험 문제와 제 자료이고요. 문항별로 여기 지금 적중 까만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고 유사는 제가 학생들한테 내신 기간 동안 그 제공한 과제들에서 어떤 페이지에 어떤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는지 그림은 거의 비슷하고 상황이 조금 바뀐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경기여고 보셨고 두 페이지로 나눠 있어 가지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대략 3분의 1 정도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중상고예요. 마찬가지로 적중이 꽤 많죠. 3분의 1 정도가 적중을 했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어쨌든 과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하면은 자신들이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반포의 세화여고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 3분의 1 정도의 적중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3분의 2 정도가 역시 유사하게 모든 과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유수제의 은광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입니다. 제가 대략 4가지 학교의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원교육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시지만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마치고 나가면 따라 나오세요. 질문을 하세요. 저는 무슨 학교인데 저희 학교에 분석자료는 없나요? 정말 어느 학교를 가지고 와도 대략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2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체감상 3분의 1 정도의 난이도, 3분의 1 정도에서 완벽하게 적중을 했으니까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야 많이 적중했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절반 이상이었어요. 절반 이상 적중하다가 조금 내려갔고요. 그 이유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어느 학교를 가지고 와도 비슷한 이유는 이건 지구과학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왜 문제들이 많이 적중할 수밖에 없고 과제에서 왜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적중률이 왜 조금 내려갔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객관식이 20문제에서 30여 문제로 구성이 되고 딸려있는 서술형 문제가 대략 6문제가 나와요. 객관식이 20문제가 나오는 학교, 경기고나 경기여고죠. 이런 경우는요. 객관식 문제가 20문제밖에 없어가지고 문항수가 적은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가 6개 정도가 나오는데 서술형 1번이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서술형 2번이 괄호 1번, 2번, 3번 이게 딸려있기 때문에 서술형 전체 문항까지 합치면 어쨌든 30여 문항은 넘어가는 굉장히 조금 문항수가 많은 시험이 되고요. 반대로 객관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런 학교 이제 중상고인데 중상고는 2학기에 지구과학 듣기는 하지만요.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없이 모두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대부분 저 정도 문항 사이에서 전체 문항수가 30여 정도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자신한테 주어진 시험 기간 동안에 시험 시간 동안에요. 내신 시험 시간 동안에 30여 문제를 본다는 얘기는 상당히 시간이 빠듯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문제들이 눈에 익은 경우에는 빠르게 풀 수가 있는데 문제가 눈에 익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왜 지구과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적중이 잘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구과학은 타 과목하고 달리 그림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창작해서 문제를 만드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문제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검증된 문제란 수능 문제 또는 6월, 9월 평가 문제 그리고 3월, 5월, 7월, 10월 각각의 이제 고3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여기에서 나오고요. 이제 학생들이 마더텅이나 자이 같은 책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이제 수능 체제에서 치러졌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문제들이 이제 주요 소스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적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문제는 공개가 되어 있고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럼 그 문제를 풀면은 성적이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너무 많이 누적이 됐어요. 평가 문제가 벌써 대략 700여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연계 교재 문제가 대략 4,000 문제 정도가 있어요. 5,000 문제 정도가 돼요. 이거를 내신 기간 안에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수많은 누적된 문제들 중에서 너무 고삼스러운 문제는 제거하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신형 문제들을 추리는데 또한 그 중에서도 너무 오래된 문제는 쳐내고 그리고 최근에 실시되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해야 돼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도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게 과제가 나간 다음에 그 중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푸는데 최소한 400여 문제 이상은 풀어야지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최소한이고요. 이거보다 더 푸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뀐 개정 과정에서는 지구과학 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할 것이고 물화생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예전에는 절반 이상 적중했는데 왜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기존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소진이 됐어요. 이미 여러 학교에 여러 시험을 걸치면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문제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나왔던 문제들은 좀 빼시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된 문제들은 빼고 새로운 문제를 집어넣다가 문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을 많이 내고 계시는 추세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문제 보고 답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자기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이제 효율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효율을 찾을 수가 있는지. 왼쪽 페이지는 제 교재 구성인데 수업 중에 외워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그 시간에 외우고 가고요. 자, 오른쪽이 제 과제의 대표적인 어떤 양식인데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방식이에요. 먼저 불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답은 없습니다. 해설만 있어요. 문제 밑에 바로 해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과제가 나갔을 때 이제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밑에 바로 해설이 보이는 게 괜찮냐. 근데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요. 이 문제는 400여 문제 분량을 봐야 되는데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 기간 동안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오고 한참 뒤에 답하고 해설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그렇게 하지가 않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나와 있고 답이 뒤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 문제 맞았으면 안 보고 그냥 넘어가요. 틀린 문제만 조금 신경 쓰는데 틀린 문제도 뒤에 해설 보면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제 검사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풀이 흔적을 볼 텐데 비록 자기가 이 문제를 풀 때 약간의 해설을 참조한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와 상황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학교 시험은 여기가 다 바뀔 테니까요.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했었고 나한테 어떤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필기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면 바로 해설을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일 때 수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처리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미 여러 학생들이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이 방법이 특별히 지금 바뀐 내신 과정에서는 시간의 효율을 따진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이제 마지막 우주단원의 계산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계산 문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니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구성해서 계산하게 되면 조금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기말고사에 아마 변별을 가릴 가장 킬러 단원이 허블 법칙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의 형태로 옮긴 다음에 자료를 옮기면 학생들이 제가 알려준 대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서 쉽게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연습이 되어야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하나 이거 역시 마지막 기말 범위인데 어떠한 하나의 개념이 나오면 개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하고 관련된 수많은 파생되는 유형들을 다 소개를 시켜줘요.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 과정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기존의 책인데요. 어떤 개념 하나에 대해서 건드릴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수업 시간에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효율을 얻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풀 때도 효율을 얻고 바뀐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효율이에요. 효율.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중간고사 커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시험들이 6번의 수업하고 한 번에 직전 보강 수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 회차가 더 늘었습니다. 1주부터 5주까지는 개념 정리 수업을 하고요.
각각의 시간마다 평가원 수준의 문제까지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개념 정리 수업에 약간 힘을 주고 학생들이 마지막 정리 수업에 약간 힘을 뺐는데 이젠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차가 들었기 때문에 1회차 수업한 다음에 마지막 5회차까지 갈 때쯤이면 이미 1회차 내용이 가물가물할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양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형 정리하고 기출 분석하는 시간에서 그동안 배웠던 전체 내용들을 한 학기 분량의 내용들 지금 기준으로 상당히 방대한 양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직전 보관 수업 때는 학교별 맞춤으로 이제 기출 문제가 나간 다음에 또는 기출 문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작성한 예상 모의고사가 나간 다음에 이 예상 모의고사를 가지고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의 특징이고요. 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멈추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부분 궁금해 하시죠? 과제 검사는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흔적을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시험들은 계속 비슷한 반복된 그림하고 상황이 나올 텐데 자신이 풀었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하는 거는 과제의 흔적입니다. 답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과제를 안 한 거고, 지저분하게 풀었을수록 칭찬을 받아요. 예, 이런 구성이고, 두 번째로는 주차별로 테스트가 치러진 다음에 이때 테스트의 문항의 형식은 실제 학교 기출문제예요. 실제 학교 기출문제로 문항을 테스트한 다음에 주차별로 성취도하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요일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가 수업하는 날짜의 앞뒤 시간에, 수업 시간의 앞뒤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서 클리닉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클리닉을 쭉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도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바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방법인데요. 구글에서 이건 실제 지금 겨울방학 특강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인데 시간들이 있어요. 저녁 시간이고요. 15분 간격으로 학생들이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한 다음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은 동시에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구글의 링크가 전송이 돼요.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아니면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굳이 집이 아니어도 되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되는 거니까 스카에서 만나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집에서 만나셔도 되고, 선착순으로 예약한 다음에 저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고, 요새 상당히 조금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원교육에서의 수업 시간 안내를 드리자면 주말 수업인데요. 개강 날짜는 3월 7일 토요일, 토요일은 저녁이고요. 이어지는 다음날 일요일은 아침에서 학생들하고 연합반을 만납니다. 지구과학은요, 학교별 반도 물론 이제 의미는 있는데 바뀐 과정에서는 이렇게 양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연합반으로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으니까 특정 학교의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연합반 수업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구성이 아까 그 기출문제 분석 보신 것처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학교별로 다른 차이는 뭐냐면 문항수, 아니면 문항의 구성, 아니면 뭐 서술형의 어떤 유무,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 문항의 성격 자체는 기존에 그 공개되어 있는 문제들의 변형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를 드리면서 준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